사연을 읽어볼게요. 화딱지 나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폰으로 쓰고 지금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서 말이 좀 거칠고 오타가 많을 것 같아요. 미리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결혼하고 3번째 맞은 명절이었는데 작년 설엔 친정 아예 못 갔고 추석엔 당일에 가기로 해놓고 다음날 갔어요. 시모는 우리 못 가게 하려고 온갖 아픈 척 불쌍한 척 다 해요. 생각하니 열받네요. 작년 설엔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 남편이 부탁하더라고요.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어. 그러니 이번만 처가 가지 말자. 다음 명절부턴 시가 처가 번갈아서 먼저 가고, 이번 설은 장모님께 죄송하니까 내가 용돈 200만원 드릴게. 랍니다. 꽤 괜찮은 제안이라 콜했어요. 어차피 울친정 제사도 없고 명절이라고 뭐 하는 것도 없으니 우리 안 가면 엄마 아빠 두 분이 데이트 나가실 테니. 그러고 다음 명절 추석이 됐어요. 지네 집 갔다가 당일에 친정 가자합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설엔 친정 갔다가 시가 가는 걸로 하자 했고 남편도 콜했어요. 근데 당일날 우리가 가려니 시모 갑자기 배 부여잡고 쓰러지더니 체한 것 같다.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떡하냐. 큰일이다. 랍니다. 병원 가자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길래 그럼 저희 가볼게요. 라니까 시애미가 몸이 이런데 어디를 가냐? 내일 갈 순 없겠냐? 옆에서 남편이 엄마 아픈데 우리가 좀 더 일하고 가자. 랍니다. 기본적으로 일은 뭐가 됐든 같이 해요. 이건 결혼 전에 못 박아뒀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니 당연히 일해야 하는 거 하겠다고. 하지만 여자만 일하는 집에 시집갈 생각 없단 거 한 70번은 말해서 시모도 제가 남편 시키는 거 뭐라 못해요. 그래 그럼 다음 명절에 나도 연휴 마지막 날 올 거라고. 그렇게 거래하고 다음날 친정 갔어요. 그리고 이번 설이 되었어요. 이번 설 어차피 당일까지 친정에 있다가 다음날 가기로 했으니 그냥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갈 계획 짰어요. 멀리 못 가도 근교 가서 쉬다 자고 올 심산으로 온천 예약했네요. 온천이 시가랑 가깝기도 하고 첫날 가서 2박 3일 하고 아침에 엄마 아빠는 본가로 나랑 남편은 시가로 가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설 일주일 전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번 설엔 친정에서 2박 3일 하는 거 알지? 응, 알아. 그래서 온천 여행 예약했어. 왜? 어차피 집에 있느니 우리 집 음식도 제사도 안 하는데 여행 가는 게 낫지 싶어서. 그러다 집에 급한 일 생겨서 가봐야 되면 어쩌려고? 설이라고 무슨 일 나나? 그럼 평소에도 아무 데도 못 가지.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이때 딱 감이 왔어요. 얘는 지금 설 당일에 지네 집에 시모가 또 아프다던지 먼 일을 만들어내서 갈 심산이라는 걸. 남편 뜨뜻미지근하게 알았다고 하네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단단히 못 봐왔어요. 이번에도 뭔 핑계를 대든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면 난 너랑 이혼이야. 우리 아직 애도 없고 벌이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장이고 내가 매년 스트레스 받아가며 너랑 살 이유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 이틀 전쯤 시모 연락 와서 난리 생난리를 치네요. 말도 없이 무슨 여행이냐?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동이냐? 라면서 악을 쓰십니다. 남편 옆에 있길래 스피커폰하고 폰 남편 줬어요. 근데 이 남편 놈이 스피커폰 끄더니 지가 받아들고 엄마. 저번 추석에 늦게 갔다고. 뭐 이러더니 대뜸 안 가면 이혼이래. 몰라, 이혼이래. 이럽니다. 아 진짜 난 내가 이렇게 멍청하고 병구 같은 남편이랑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공평한 척 이성적인 척 지가 알아서 중재하는 척 다 하고 살더니 그러다 폰 주면서 받아보래. 이러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받아들고 스피커 켰어요. 남편을 잡아도 유분수지. 무슨 애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소리를 하냐? 라면서 또 악을 씁니다. 저도 열받아서 이판사판 할 말 다 했어요.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작년 추석에 시댁에서 2박 했는데 왜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했더니 시모는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아니 진짜 성대가 타고난 사람 같아요. 맨날 소리 지르는데 목이 쉬질 않아요. 네가 하는 말이 그럼 지금 매년 설마다 그러겠다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매년 설마다 그러는 거 싫으시면 올해 명절은 저희 집에서 먼저 보내고 내년 명절은 어머니 먼저 찾아뵐게요. 네가 며느린데 방구랑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왜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요?
어머니, 이 사람이 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저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도 집도 혼수도 똑같이 했고요. 집안일도 제가 더하면 더했지 이 사람이 더하지 않고요. 돈도 벌면 제가 더 벌었지 이 사람이 더 벌지 않아요. 어머님이 더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라면서 중간중간 말 다 끊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 다 무시하고 내 할 말 다 했어요. 더 악쓰면서 소리 지르기에 소리 지르시면 이 사람 바꿀게요 라고 했어요. 이미 남편 옆에서 스피커로 다 듣고 있었지만 싸가지라는 단어까지 나와서 그냥 스피커 끄고 남편한테 폰 던져주고 방에 들어왔네요. 물론 전화 끊고 대판 싸웠어요. 넌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가 이혼이래란 말을 해?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맞아. 나 한 말은 꼭 지켜. 알았다.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러고 연휴 첫날에 우리 새벽부터 일어나 채비하고 엄마 아빠가 오실 때까지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거쳐가야 해서 오시면 같이 밥 먹고 출발하려고요. 근데 진짜 이런 집안은 처음 봤네요. 8시쯤 초인종이 울려서 부모님 출발한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오셨나 싶었어요. 근데 시모였어요. 순간적으로 진짜 뚜껑이 열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일단 문 열어줬고 시모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너 이러는 거 아니야. 방구 애비도 방석이가 모시고 온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올 거고 일단 내가 먼저 왔다. 친척들 다 일로 오라 했어. 랍니다. 부모님 오시면 밥 먹고 나가야 한다니까. 있는 고집이란 고집은 다 피우네. 사돈 오면 말씀 좀 드려야겠네. 라면서 장본거 주방에 갖다 놓으시네요. 막상 만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연세에 비해 젊게 사시고 어떻게든 신세대로 사시고 싶어하는 분들이라 시대에 맞게 울고전 소리만 하셔서 아무 말 못하십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더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 물러설 생각도 없었지만. 어머니, 그럼 저희 갔다가 시댁으로 안 가고 집으로 올게요. 뭐 찾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시고 치우지 마세요. 제가 갔다 와서 치울게요. 하면서 안방 들어왔어요.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아무래도 엄마 왔는데 못 가겠는데? 그냥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이서 가시라 할까? 지금 돈 뽑아와서 용돈 좀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길래 밖에 시모 있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개싸움 했어요. 너 생각 있냐? 네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지? 네가 한 만큼 내가 니네 엄마 무시해봐? 용돈? 네가 작년 설에 200만 원 준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통장에서 나간 건데 3분의 2는 내가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라고 했더니 남편도 미쳐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엄마가 왔는데 어쩌냐? 두고 가? 너야말로 생각 없어? 이런 식의 개싸움을 했어요. 도저히 상식 안 통하는 사람이랑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너 내가 분명히 이번 일 공평하게 못하면 이혼이라고 10번은 더 말했다 하고 그대로 짐 들고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어요. 정신 나간 집구석이라고 이딴 놈이 다 있냐고 이혼할 거라고. 엄마는 또 당황하시고 초하루부터 쌈박질이냐고 잔소리했지만 결국 내 엄마 내 편입니다. 시댁 남편 전화 받지 말고 본인 데리러 오라고 어디어디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만나서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 내가 다 받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는 무슨 낯으로 하시냐고 앞으로 차단해버리겠다고 하고 스팸 처리했어요. 전 이번 설 온천 다녀와서 좋은 회사 덕에 오늘까지 쉬어서 본가에서 파라다이스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 벌어지니 솔직히 더 이혼하고 싶네요. 결혼할 땐 그냥 연애 중이었던 남편이 계속 빨리 결혼하자고 보채고 나이가 찼으니 하긴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별 생각도 사랑도 없이 했던 결혼이었어요. 결혼하고 보니 나이가 차서 그냥 결혼해서 개 같은 인간이랑 살보비고 살 만큼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만간 집으로 서류 보낼 거고 협의 안 되면 변호사 찾아갈 겁니다. 근데 저 능력 없는 놈이 변호사 사고 말고 할 머리도 없고 돈도 없을 테니 소송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다 하고 별말 없으세요. 계속 시모는 전화와서 스팸 차단당하고 시모가 문자를 할 줄 모르는 게 신의 한 수 같네요. 남편은 화 좀 풀렸냐고 카톡질인데 화? 이게 화가 풀리고 말고 할 문제니? 진짜 멍청하고 지 맘대로인 건 유전이구나 싶다. 네 눈엔 내가 호구로 보이지? 내가 너무 받아줬어. 그래 내 탓이다. 근데 이제 어쩌니? 난 분명 여러 번 경고했고 사실 같이 살면서 붙은 정 다 떨어져서 사실상 너랑 이혼해도 상관없는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쿨하게 씹어주고 있습니다. 별 병구 같은 새해 시작이었어요.
인터넷에서 글 보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데다 글을 쓸까 했는데 이게 글을 써보니까 알겠네요. 뭐랄까? 희열이 느껴져요. 해방감도 들고 인생 막장이다라는 생각도 들다가 여튼 쓰는 내내 하나하나 되짚어 생각하다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혼 마음 굳혀서 글을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여기서 남자 버는 눈 많이 배워갈게요. 댓글입니다. 성격도 똑부러지시고 쿨하고 능력 있는 강찬 여성이신 것 같아 글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었는데 결혼은 왜 그렇게 생각 없이 하신 건지 아쉽네요. 아무쪼록 쓰니에게 사이다 결말이 있으시길. 살아보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쓰니가 설마 결혼했을까? 100% 님 전남편 시어머니 오는 거 알고 연기한 듯 지엄마한테 병구같이 휘둘리는 사람 갖다 버려요. 전 시엄마가 상식이 없는데 그 장단 맞추고 있는데 진짜 저런 부류는 대화 안됨. 재활용도 안됨. 꼭 갖다 버리라는 응원차 전남편 전 시어머니라 썼어요. 이혼하실 거면 차단하지 말고 풀어요. 녹음 기능 눌러두고 그냥 듣지 말고 엎어두세요. 그게 다 증거인데 왜 안 받아요? 이게 맞는 거다. 결혼하면 부부가 한 편이고 부모는 서로가 모셔야 할 존재다. 한쪽 부모가 난리를 피면 당연히 가서 설득하고 말려야지. 왜 홀라당 마누라 배신하고 그러냐? 여자들도 봐라. 얼마나 시원하냐?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라. 남편 시부모 눈치 보지 말고 다 까버려라. 난 진짜 응원한다. 멋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엄마도 어쩌지 못해 벌벌 떠는 남자보다 꺼지라고 발로 까버리는 이런 여자가 진짜 겁나 멋진 거다. 진짜 문자 못 치는 게 신의 한 수 같네. 님은 님대로 속 편하고 시모는 시모대로 헛소리 모자라니 속 터지고 맨날 짜증나게 호구자초하는 사람들만 보다가 그래도 글쓴이가 똑 부러져서 속 시원하네요. 이혼하고 더 좋은 남자 만나든가 아님 혼자 즐기면서 사세요. 애 없는 게 신의 한 수다. 제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원래 대부분 가정에서 살림하는 여자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주구장창 남편 의견에 따라가는데 역시 그래도 동등한 입장이고 맞벌이 하는 거니까 의사표현 확실히 할 수 있어서 엄지척. 남편은 그렇다 치고 저런 시어머님과는 못 살아요. 또 며느라 미안하다 했다가 다시 이해해주면 남편이랑 시댁은 똑같아질 거예요. 어머님이 장가를 보내셨으면 둘이 잘 살게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데 너무하네요. 남편이 좀 불쌍하긴 한데 평생 살 사람은 아내인데 남편이 중간에서 남편 역할을 너무 못하고 시어머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건 평생 가니까 그냥 이혼하고 새롭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거기에 애기까지 생기면 더 이혼 못하고 맨날 손주 본다고 마음대로 오라가라 난리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께서 잘해주셨으면 부르지 않아도 당연히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니까 찾아뵙고 더 잘할 텐데 저렇게 이기적으로 하셨으면 요즘 시대에는 절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고 살다가 병나요. 즐기면서 사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대대로 아들들 줄줄이 낳는 집에 시집가서 명절 때마다 순탄히 넘어간 적이 없네요. 시아버지 사형제,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 시아버지는 장남이라고 명절 때마다 시댁으로 시가족 모이고 시아버지 형제들도 줄줄이 며느리 달고 오면서 남의 집 살림살이엔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라는 헛소리로 며느리들 우리가 차린 음식들 먹어치우기만 합니다. 시아버지가 사형제 중 호구인 거죠. 그럼 우리 시가 세 며느리만 명절 내내 고생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 호구는 접니다. 형님은 큰 며느리랍시고 손님 접대만 하고 동서는 막내랍시고 노는 거죠. 호구 시아버지가 낳은 아들 중 하필 둘째한테 시집간 제 잘못이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아들만 세 키우니 딸 자식 마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고요. 추석 아침 차례 지내고 며느리들 친정 갈 기미만 보이면 어디가 아프다고 드러눕는 분입니다, 시어머니. 남편이 이 문제로 시댁이랑 엄청 싸웠는데 좀처럼 나아지는 게 없더군요. 올해 설에도 다 같이 명절 준비하자고 해서 갔는데 아무도 안 와서 저 혼자 다 차릴 뻔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만만하니까 이 사람도 만만하게 보는 거냐고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도 안 오겠다 했다가 남편 뺨 맞고 살림살이 다 부서졌고 페류나라는 이 뭐니 난리치고 경찰 부르고 해서 지금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요.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이번 추석 땐 시댁 간다 해도 당일만 있다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추석 당직 걸리는데 성공했고
이걸 빌미로 시댁에 안 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그냥 하루는 친정에서 자고 나머지 휴일은 호텔에서 주구장창 쉬자는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오늘 집에 찾아왔네요. 무슨 명절 장을 오늘부터 보자입니다. 장 보러 가자. 이번 명절은 연휴가 기니까 30일부터 집에 와서 같이 준비하자. 라길래 이번에 당직 걸려서 명절 3일 내내 출근해야 한다고 했더니 또 난리 한바탕 하고 갔네요. 그까짓 거 돈 몇 푼 번다고 명절에 경우 없이 일을 하러 나가냐? 너 그렇게 아등바등 벌어봤자 방구 하루 수입은 되냐? 랍니다.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버는데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 포근하더라고요. 애도 못 낳으면서 직업도 별로인 거 애써 며느리 삼았더니 며느리 도리도 못하네? 라면서요. 남편은 그냥 작은 사업하는데 월급쟁이 며느리가 그동안 성에 안 찼나봐요. 그리고 제가 위험물질 취급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 너저분한 일한답시고 집안 대 끊는다고, 이번 추석 한 번 안 간다고 들을 소리인가요? 저도 이 집안 내력 봐서 쓸데없이 아들 줄줄이 낳을까봐 애시당초 안 낳는 거라고 했더니 남편한테 뭐라 하네요. 이 꼴 보려고 내가 저런 애랑 결혼시킨 줄 아냐? 시어머니 당신도 셋 중 남편만 제일 차별하면서 키웠으면서요. 남편 어릴 때 좀 뚱뚱했었는데 그러다 남편 맹장이 터졌는데 뚱뚱한 게 그렇게 처먹으니 그런 거라고 병원도 한참을 안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남편이랑 싸우고 아파트 복도에 들어눕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명절 한 번 안 가는 데까 오늘 오전 내내 치렀네요. 앞으로도 명절엔 계속 안 갈 겁니다. 여태껏 시어머니가 해왔으니 계속 혼자 하시던가 아니면 뒤집어 엎으시던가 하시겠죠 뭐. 지금 흥분해서 뭐라고 두서없이 썼는데 그냥 이번 명절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갈 거라는 의지로 써봤어요. 추가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네요. 왜 이 지경까지 되도록 연락을 안 끊었냐고 하시는데 남편이 좀 짠해서요. 어릴 때부터 막 계모한테 차별받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장남이라고 이쁨 받는 아주버님, 나이 차이 나는 막내라고 또 이쁨 받는 도련님,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랑이 적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체중에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신데 남편이 어릴 때 뚱뚱했다 보니 그게 좀 보기 싫으셨나 봐요. 뭐 좀 먹으려고 하면 넌 그렇게 먹고도 또 그게 들어가냐? 다이어트 하다가 한 끼도 안 먹고 있다가 뭐 좀 먹으려고 하면 맨날 그런 거나 먹으니 살이 안 빠지는 거야. 우리 집에 어떻게 저런 게 나왔을꼬? 하면서 한탄하셨대요. 좀 아프면 그거 살쪄서 그런 거야. 형 동생 건강한 거 안 보이냐? 라면서 병원도 안 데려가시고, 그래도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지만 그만큼 부모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다른 형제들한테 하는 거 보면 나도 저런 사랑 받고 싶고, 그래서 남편이 애정결핍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쉽게 시댁을 못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남편도 다른 형제들 못지않게 자리 잘 잡고 가정 잘 꾸렸으니 이제 둘째 아들도 신경 쓰시겠지 하면서요. 근데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용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용돈 한 푼 안 드리는 막내 아들보다 성에 안 차나 봐요. 남편이랑 지난 주말에 많은 얘기를 했어요. 남편도 몇 년 동안 시댁에 완전히 질렸고 자기한테 했던 짓들을 저한테도 하는 거 보고 그냥 절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똑같은 취급받을 게 뻔하다면서요. 앞으로 쭉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이사는 아무래도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경찰 오고 하면서 일이 너무 커졌거든요.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댓글입니다. 욕 나오네. 시어머니 공장이 있어서 어디서 규격품으로 찍어내나? 꼭 가지 마세요. 남편이랑 평생 살지 시댁이랑 평생 사나요? 달라지는 게 없으면 내년 설 추석도 가지 마세요. 잘난 아들, 이쁜 아들, 뒤치다거리하는 둘째 아들은 그 마누라도 완전 개차반 취급일세. 깨물어도 안 아픈 아들로 키웠으면서 바라는 건 허벌나게 많어. 1+1인가? 안 아픈 아들의 며느리는 벌레만도 못한 취급하고 애도 아닌 양반이 땡깡도 무지하게 부리고 이럴 땐 365일 넌 씨눈 장착 및 배째를 시전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어른 대접받고 싶으면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죠. 다행히 남편이 제정신이니 시댁이랑 연 끊고 먼 곳으로 이사해서 맘 편히 사세요. 호구로 살던 아들 며느리 없어서 고생해봐야 못된 시모 정신 차리지. 쓰니의 분한 심정 100번 공감이 갑니다.
여태껏 고생해서 명절 노가다 해준 거 완전 물거품 되어버렸네요. 기왕지사 남편 뺨 맞고 시험이 찾아와서 폐악을 부리고 왔으니 이웃에 쪽팔릴 대로 팔렸고 있던 정 없던 정 다 떨어졌으니 앞으로 시가에는 발길을 하지 마세요. 고마운 줄도 미안한 줄도 모르는 검은 머리 짐승들에게는 착한 며느리 노릇 하면 할수록 호구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나쁜 며느리가 오히려 대접을 받을 겁니다. 남편 상처가 제일 클 듯해요. 남편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가족들한테 이런저런 상처 많은 거예요. 쓰니에게 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행동을 남편이 어릴 적 계속 듣고 살았다 생각해보면 진짜 짠해요. 안 보고 사는 게 나은 가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편은 계속 상처받고 있잖아요. 저런 차별 가정에서 자랐다면 가족에 대한 분노, 애정결핍이 있을지 모릅니다. 쓰니님이 내가 우리 신랑 상처 안 받게 다 막아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난 항상 당신 편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두 분 진짜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썰닭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야, 나와봐. 뭐? 사이다 사연 모음이 3탄까지 나왔다고? 뭐? 호랑이랑 코끼리가 나와? 뭐? 킹콩도 나온다고? 왔다, 동물원이네. 재밌겠다. 보러 가야지.